이제 새누리당을 뿌리로 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또 바른정당으로 갔던 보수 진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역시 전 후보가 됐는데 네. 둘째 아들에게 영상 메시지 결혼하는데도 보냈잖아요. 좀 미안했던지 미국으로 그 둘째 아들이 조종사 교육을 LA에서 받고 있는데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 이런 메시지 남겼네요. 네, 자신의 SNS에 홍찍자 구호를 널리 전파하지 못한 것도 크나큰 페인이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전 후보가 되겠는데 지금 뭐 호련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만은 아들 보러 간 거예요. 사실은. 아들 보러 간 것이죠. 그러나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성전이 열렸다. 이번 대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 했고. 저 얘기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를 다시 부를 때까지 무슨 유행가 같아요. 네. 조금 여유를 두면서 기다려 보겠다. 남은 세월 창창하고.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그동안 홍준표 후보 시절에 그 네. 바른정당에서 나왔던 12명 이 분들에 대해서 그 탈당 의원들을 전부 복당시켰는데 지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 뭔가 심사를 해야겠다는 또 반발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본 그 원래 있었던 친박 세력과 또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12명의 의원들의 복당을 놓고 내용이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면서 당내 네. 당이 정비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네. 어쨌든 홍준표 전 후보가 워낙 정치에 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도 반드시 뭐 대권을 거머쥘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 대선은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본인도 인식을 했고 그러다가 참 잘 돼서 대권까지 거머쥔다면 그야 금상첨화지만 어쨌든 한국당은 이제는 박근혜 당이 아니라 홍준표 당으로 만들고 차차기까지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장이다. 네, 차차기까지 지났습니다만. 노려본다는 네. 그러한 장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전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정치 인생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할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 요걸 지금 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요. 저 새로운 성전, 뭐 우리 성공회대 교수인 최진봉 교수께 하자면 저 말이 원래 십자군 전쟁 때 나온 말이고 지하드라 그래서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또 용어로 쓰이잖아요. 저 성전이 바로 보수를 위한 성전을 지금 홍준표 전 후보 얘기한다는데 당내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홍준표의 희망사항이고 자, 홍 전 후보 지금 막 떨어졌는데 또 당권에 도전하는 건 모양새에 좋지 않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얘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전 지사 아예 전 지사라고 불렀습니다. 후보도 아니고. 자, 저것도 저는 좀 주목이 돼요. 호칭도. 심지어 이번에 만약 당선이 안 되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왜 저런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만약 이제 이런 가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겠다 이 말은 언제든지 구원 등판이 필요하다면 자기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선거에 떨어졌으니까 오랫동안 잠수 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난 나오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뚜렷한 어떤 지도자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가 어쨌든 20 몇 %라고 하는 유효한 득표를 했다는 것도 사실 상징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끌어올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보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는 본인도 사실은 뭐 기회만 된다고 하면 당권을 쥐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당권 경쟁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차기에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서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마 저런 발언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선에서 24%의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당초에 이 대선 내내 홍준표 지사가 노리는 것은 어쩌면 후보보단 대선보다는 당 대표직이다 이런 논란까지 좀 일긴 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끼리요 사적으로 모이면
국회의원은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이 훨씬 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본인도 경험 있으실 텐데 예, 그렇던가요? 예,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그 박근혜 탄핵 구속 이후에 그 괴멸되다시피 한 보수 정치의 간판을 가지고 당선된다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네. 겉으로는 이제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의 목표는 영남 일당 제1야당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충분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이걸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계산들은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흔히 할 수 있는 이건데 지금 이제 24%의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를 놓고 예상보다 많이 얻었다. 따라서 이거는 홍준표의 개인기가 충분히 작용한 거니까 이거 홍준표 개인의 성과 이 측면이 크다라는 게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선거 직전에 30을 기대했었어요 사실. 원래는요. 30%. 네, 네. 앞에 3자 30대를 가능하다고 또 믿고 막 그런 분위기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대로라면 거기 때문에 5% 이상 빠진 예,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정우택의 견제 요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박 이쪽에서는 정우택 그 이제 지금 원내대표가 가장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하니까 이분하고 이제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친홍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비박이 친홍으로 이제 또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당권 이 밀고 당부 예, 다툼이 예, 이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